사위님, 오늘 밤 11시에 우리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서희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장모님의 문자를 읽은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격식 있고 우아하신 장모님다운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장모님 댁 현관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오래된 LP판들이 흩어져 있었고 장모님은 오래된 앨범을 보며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사위, 오늘 오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장모님이 휴대폰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설의 가수 영희 등장. 막걸리 한 잔. 저게 바로 내 노래예요. 어떤 20대 여자가 내 노래를 자기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어머님이 가수셨다고요? 그래요. 1974년 내가 21살 때였어요. KBC 젊은 광장에서 데뷔했죠. 장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통기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이게 내 전성기 때 쓰던 기타예요. 장모님이 먼지 쌓인 통기타를 조심스레 꺼내셨습니다. 요즘 그 어린 친구가 틱톡이란 걸로 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작곡했다고 하는데 장모님의 눈에서 분노와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실시간 인기동 영상, 막걸리 한 잔 작곡한 20대 여성 유튜버 화제. 조회수 500만 돌파. 각종 예능 출연 재쇄도. 이 노래가 어떻게 내 노래인지 증명하고 싶은데 옛날 방송 테이프도 계약서도 다 불타버렸어요. 80년도 소속사 화제 때 그럼 어머님께서 직접 부르시면 어떨까요? 이참에 진실을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이 갑자기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좀 홍대에 데려다 주세요. 거기서 버스킹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면서요. 내가 진짜 영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네. 하지만 서희 어머님이 아시면 그래서 사위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서희는 내가 가수였단 걸 몰라요. 당신 장인어른이 절대 비밀로 하자고 해서 장인어른이요? 민호의 물음에 장모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장인어른. 그때는 대기업 사원이었어요. 나는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던 가수였고 장모님이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1975년 12월 MBC 10대 가수 가요제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난 가수였고 남편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신분의 격차가 너무 컸죠. 그땐 연예인이 지금처럼 대우받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결혼하시고 결혼과 동시에 은퇴하기로 약속했어요. 시댁에서도 연예인 며느리는 안 된다고 했고,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어린 친구가 내 청춘을 갈취하고 있잖아요. 내 노래를, 내 젊은 날의 이야기를. 민호는 휴대폰으로 다시 한번 영상을 보았습니다. 젊은 유튜버가 막걸리 한 잔을 부르며 춤추는 모습. 조회수 6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희한테는 절대 비밀이에요. 우리 딸은 엄마가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상상도 못할 거예요. 장모님의 말씀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어머님, 그 20대 유튜버는 어떻게 아셨어요?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어요. 내 노래를 자기가 작곡했다면서 방송 출연까지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막걸리 한 잔을 현대식으로 편곡했다나 뭐라나. 장모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수 있게 바꿨다면서 내 청춘을, 내 이야기를. 그 애가 뭘 안다고. 그래서 홍대에서 직접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홍대라면서요? 거기서 한 번만 내가 진짜 영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어머님, 정말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강민호는 한밤중에 홍대 거리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30분만. 한영숙은 트렁크에서 낡은 통기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설마.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모님은 홍대 버스킹 존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셨습니다. 평소에 고급스러운 정장 대신 청바지에 흰 티셔츠, 모자를 푹 눌러 쓴 차림이었습니다. 저기 어르신, 여기는 젊은이들이 노래하는 곳이에요. 버스킹 존의 젊은 스태프가 난처한 듯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 왜 이렇게 술만 마시면 눈물이 나는지. 장모님의 기타 선율과 함께 흘러나온 노래의 거리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70년대 히트곡 막걸리 한 잔이었습니다. 이거 실력자신데? 주변의 젊은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대박. 이게 바로 진정한 7080. 누군가 환호성을 지르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놀란 눈으로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무대 위의 장모님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기, 혹시 영희 선배님 맞으신가요? 공연이 끝나고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맞으시잖아요. KBC 젊은 광장 가수 영희. 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민호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영희? KBC? 아저씨, 영희가 누구예요? 옆에 있던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74년도에 이별의 종착역으로 데뷔해서 막걸리 한 잔까지 당시 최고의 히트곡들을 부른 가수야. 근데 갑자기 은퇴하시고. 장모님은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을 SNS에 올린 후였습니다. 실시간 트렌드. 샵홍대 할머니 가수 샵영희, 샵 막걸리 한 잔, 샵 전설이 귀환. 어머님, 설명해 주실 거 있으신 것 같은데요? 민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희한테는 절대 비밀이에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장모님 댁으로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요? 장모님은 아직 어젯밤의 피로가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어제 홍대 버스킹 영상이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민호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트렌드. 샵 홍대 할머니 가수 샵영희, 샵 막걸리 한 잔, 샵 전설이 귀환, 샵 70년대 레전드. 저기 어머님, 저 젊은 유튜버가 방송에 나와서 사과했대요. 자기가 표절했다고. 장모님은 휴대폰을 보다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큰일 났네. 서희가 이거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엄마가 그 홍대 할머니 가수? 장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40년간 지켜온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민호가 장모님 댁으로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라도. 장모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호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홍대 할머니 가수. 2위 영희 정치. 3위 막걸리 한 잔 원곡자. 4위 임영웅 듀엣 제안. 어머님, 이명홍 씨가 직접 SNS에 글을 올렸어요. 임영웅 인스타그램. 진정한 막걸리 한 잔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제가 꼭 한번 듀엣하고 싶습니다. 장모님은 당황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난 그런 거 못해. 어머님, 이것도 보세요. 민호가 또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연예 뉴스. 놀면 뭐하니 유재석, 홍대 할머니 가수님 모시고 싶다다. 환불원정대 특별 멤버로 발탁 희망. 미쳤나봐. 내가 무슨 이제 와서.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장모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KBC 전설의 무대 PD. 어머님, 받으셔야죠. 민호가 재촉했지만 장모님은 망설였습니다. 난 그냥 한번 부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장모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어머님, 그것보다 더 큰일이에요. 민호가 마지막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속보. 홍대 할머니 가수는 70년대 전설의 가수 영희. 당시 소속사 사장, 저작권 문제로 법적 대응 검토 중. 이게 무슨 장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속사라고요? 민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스타앤드스타 엔터테인먼트. 40년 전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장모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뉴스 속보. 당시 소속사 스타앤드스타 엔터테인먼트 김영식 회장이 저작권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막걸리 한 잔의 저작권은 여전히 우리 회사에 있으며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장모님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1975년 내가 최고의 전성기였을 때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나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민호가 현관문 모니터를 봤습니다. 스타앤드스타 엔터테인먼트 법무팀입니다. 한영숙 씨 뵙고 싶은데요. 장모님이 민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요. 장모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호는 긴장했습니다. 스타앤드스타 엔터테인먼트 법무팀입니다. 한영숙 씨와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문 밖에서 계속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일단 피하시는 게 민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모님이 서랍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내셨습니다. 이걸 봐요. 1975년 12월 30일자 계약서였습니다. 이건 그때 그 사람들이 나를 속였어요. 무명 작곡가의 곡이라며 막걸리 한 잔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그 곡에는 다른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연이요? 그래요. 그 회사가 무명 작곡가의 곡이라며 건넸지만 사실은 그때 장모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서희. 여보세요, 서희야.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지금 뉴스 보고 있어요. 스타앤드스타 엔터테인먼트가 엄마를 고소한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게 장모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선 여전히 노크 소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서희야. 미안해.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지금 회사에서 나오지 말고. 아니에요. 전 지금 당장 엄마 집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서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사실 저 어렸을 때 엄마가 자장가처럼 불러주시던 막걸리 한 잔, 그게 엄마 노래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동안 서희야.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내가 5살 때부터 잠 못 이루는 밤마다 불러주던 그 노래. 엄마 노래가 맞아. 민호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란 듯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서희 어렸을 때 한밤중에 열이 나서 울 때가 많았잖아. 그때마다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 근데 어느 날 내가 유치원에서 우리 엄마는 가수래요 하고 자랑했다지. 그래서 그때부터 안 불러주신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엄마한테 화를 내셨어. 이제 그만하자고. 우리 서희가 커서 알게 되면. 문 밖의 노크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한영숙 씨, 문 안 열어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엄마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그리고 서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전 엄마 노래 테이프도 있어요. 그때 몰래 녹음해뒀거든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민호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영희 표절 논란, 2위 홍대 할머니 사기꾼, 3위 막걸리 한 잔 원곡 논란. 이게 무슨, 장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예 뉴스 속보. 홍대 할머니 영희의 막걸리 한 잔. 알고 보니 표절곡. 원작자 측 법적 대응 준비 중. 댓글창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할머니도 사기꾼이었네. 크크. 젊은 유튜버한테 그러더니 본인도 도둑이었음?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능 출연 제안들도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떡하죠? 장모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럴 줄 알았어. 4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어머님, 댓글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할머니도 도둑이었네. 크크. 젊은 유튜버한테 그러더니 본인도 표절러.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죠. 장모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예능 출연 다 취소됐대요. 어머님, 이건 보지 마세요. 민호가 휴대폰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실시간 댓글. 가족들한테도 정체를 숨긴 사기꾼. 40년 동안 거짓말로 살아온 인생이네. 젊은 유튜버한테 그러더니 본인도 뭔가 꿍꿍이가 있었던 거 아냐? 막걸리 한 잔도 표절곡 아닐까? 이래서 숨어 있었나? 장모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때도 이런 말들 때문에 은퇴했는데, 이제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댓글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영희가 사기꾼이었네. 옛날 노래 훔쳐서 부른 거 아냐? 요즘 젊은이들 비난하더니 어르신들이 더하네. 서희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회사 동료들이 다 알아요. 엄마가 그 영이라는 거. 장모님은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오랫동안 숨겼구나. 며칠 뒤 한 인터넷 매체가 충격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단독 70년대 전설의 가수 영희 40년 전 의문의 은퇴. 그 뒤에 숨겨진 진실. 민호의 회사 선배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 장모님이 그 영이시라며? 네? 그런데요? 그때 스타앤드스타 엔터테인먼트에서 거액의 횡령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아. 갑자기 은퇴한 이유가 회사 돈을. 선배, 그건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연예 뉴스. 영희 은퇴의 충격적 진실. 당시 소속사 관계자 증언 공개. 막대한 선급금 받고 잠적. 소속사 부도 위기까지. 장모님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 횡령 의혹에 대해 한 말씀만. 40년 동안 숨어 계신 이유가 뭡니까? 서희는 회사에 나가지 못했고 민호는 매일 기자들을 피해 장모님을 모시고 다녀야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속보. 스타앤드스타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인터뷰 공개. 당시 영희는 회사 자금 5천만 원을 들고 잠적.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장모님은 쓰러지듯 주저앉으셨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누명까지. 엄마. 진짜 아니죠? 서희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장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그때는 눈물이 앨범 위로 떨어졌습니다. 난 그저 노래가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그들은 내 목소리로 돈을 벌면서 한 푼도 주지 않았어. 매일 밤 새벽까지 녹음하고 하루에 3곳씩 공연하고 그러다 쓰러져도 약 한 번 지어주지 않던 회사였어. 민호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그만뒀어. 그때 내 아버지를 만났고 그때
TV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긴급 가수 영희 횡령 의혹. 검찰 과거 사건 재수사 검토도. 장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아. 서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지킬게요. 이제는 엄마 차례가 아니라 우리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장모님은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이 노래가 내 노래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때 계약서도 녹음 테이프도 다 불타버렸으니까. 그때 서희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하시려고요? 그냥 다 잊혀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머님, 이제 어떡하죠? 민호는 점점 악화되는 댓글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시간 댓글. 역시 사기꾼은 사기꾼이네. 극. 할머니도 표절러였음? 젊은 애한테 그러더니 본인도 도둑이었네. 스타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40년 만에 입 열어. 가수 영희 회사 자금 횡령 후 잠적. 충격적 진실 공개. 장모님은 TV 앞에서 그대로 쓰러지듯 주저앉으셨습니다. 40년 전 영희는 우리 회사의 간판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자금 5천만 원을 들고 사라졌죠. 당시 그 돈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전 대표의 인터뷰는 계속되었습니다. 회사는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거리로 내몰릴 뻔했죠. 40년이 지난 지금 그녀가 떳떳하다면 왜 숨어 살았겠습니까? 엄마,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난 오히려 피해자라고. 그 사람들이 날 모함하는 거야.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영희 관련 키워드였습니다. 샵 영희 횡령, 샵 홍대 할머니 충격적 진실, 샵 스타 5천만 원, 샵 40년 전 사건이 진실. 댓글창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역시 뭔가 있더라. 처음부터 수상했어. 젊은 유튜버는 비난하더니 본인은 더 심각한 범죄자였네. 가족들한테도 40년간 거짓말하고 산 사기꾼. 서희의 회사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희 씨 어머니가 그 영이래. 5천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몇 억이야. 은행에서 일하는 딸이라니 아이러니하네. 서희는 결국 휴가를 내고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40년 전 그 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족들도 속이신 이유가 뭡니까? 밤이 되어도 플래시 세례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민호가 안쓰러운 마음으로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이대로 끝난 거예요. 장모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장모님의 오래된 친구라는 분이 방송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그때 영희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새벽까지 녹음하고 하루에 서너 곳씩 공연하고 그러다 쓰러져도 회사에서는 약 한 번 제대로 지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증언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속보. 영희 횡령 사건. 검찰 과거 사건 재수사 검토.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도덕적 책임 물을 것. 서희가 울면서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빨리 집으로 와요. 엄마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옛날 앨범 보면서 혼잣말 하시고. 민호가 급히 장모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모님은 40년 전 앨범을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내 청춘이, 내 모든 게 여기 있는데 어머님, 난 그저 노래가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그들은 내 목소리로 돈을 벌면서 한 푼도 주지 않았어.
장모님의 눈빛이 점점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연습했어. 그때 연습실에서 누군가 몰래 악보를 놓고 가곤 했는데, 악보요? 그래. 청산이라고 써있던 그 악보들, 그 노래들이 날 위로해줬는데, 민호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이 계약서를 들고 왔어. 모든 수익을 포기하라고. 사인하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생길 거라고. 장모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난 도망치듯 그만뒀어. 그때 내 장인어른을 만났고, TV에서는 여전히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단독, 영희 관련 새로운 증거 발견, 당시 회사 돈 횡령 정황 포착. 장모님은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밝혀야겠어. 어머님, 안 됩니다. 지금 나가시면 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위험해요. 그때 장인어른이 조용히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TV를 켜자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긴급 보도. 막걸리 한 잔 작곡가 청산. 40년 만에 입 열어. 원작자가 직접 나서 진실 밝히겠다. 장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청산이라고? 저는 40년 전 막걸리 한 잔의 작곡가 청산입니다. 장모님이 놀라서 TV를 쳐다봤습니다. 청산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런데 카메라가 비추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장인어른이었습니다. 1975년 스타앤드스타의 작곡가였던 제가 그녀를 처음 본 건 음악실에서였습니다. 연습실 구석에서 악보를 보며 제 곡을 흥얼거리고 있었죠.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소속사와 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부당한 계약 조건, 수익 분배. 그녀는 매일 밤 연습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죠. 기자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제 곡을 무명 작곡가의 곡이라 속이고 그녀에게 건넸죠. 소속사가 의심하지 않게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은퇴를 결심했을 때 저는 청산이란 이름을 버리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죠. 제가 그때 그 작곡가라는 걸. 매일 밤 연습실 구석에서 제 곡을 부르던 그녀. 소속사 직원들의 눈을 피해 몰래 악보를 전해주던 날들. 그때 저는 이미 그녀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연습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소속사가 그녀의 모든 수익을 가로채고 새벽까지 녹음을 강요하고, 하지만 전 작곡가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기자들이 필기를 멈추고 장인어른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청산이란 이름으로 곡을 써서 몰래 전달했습니다. 소속사가 의심하지 않도록 무명 작곡가의 곡이라고. 그렇게 막걸리 한 잔이 탄생했죠. 장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TV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년 뒤 그녀가 은퇴를 결심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청산이 아닌 그저 평범한 정동국으로. 그리고 그녀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장인어른의 기자회견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저는 매일 밤 그녀가 자장가처럼 부르던 막걸리 한 잔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잠들지 못할 때마다 불러주던 그 노래. 제 곡을 이렇게 아름답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장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TV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타앤드스타 엔터테인먼트에 말씀드립니다. 이 곡의 저작권은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이 곡을 부르는 걸 평생 듣고 싶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토록 찾던 청산이 바로 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40년 전 당신을 지키기 위해 작곡가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제 곡을 마음껏 부르세요.
이제는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이 더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낡은 악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쓴 곡입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죠. 스튜디오가 숨죽였습니다. 매일 밤 연습실에서 울던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작곡가 청산으로서는 다가갈 수 없었죠. 그래서 이 곡을 쓰면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의 남편이 되겠다고.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났던 날, 당신이 회사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청산이었죠. 여보, 장모님이 TV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40년 전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용기 있게.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에게 마지막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장인어른이 주머니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40년 전, 당신이 매일 밤 연습실에서 울 때마다 쓴 노래입니다. 한 번도 부르지 못한 노래, 영희에게라는 제목의 곡이죠.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던 청산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본 남편으로. 장모님은 TV 앞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마음껏 노래하세요.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언제나 내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장인어른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스튜디오가 숨을 죽였고 장모님은 TV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건 40년 전, 당신이 매일 밤 연습실에서 울 때마다 쓴 노래입니다. 영희에게. 한 번도 부르지 못한 노래죠. 장인어른의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정적인 멜로디가 스튜디오를 채웠습니다. 저 창가에 기대어 울던 그대여, 홀로 지새던 그 밤들이여,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장인어른의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여보, 장모님은 TV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 곁에서 그저 평범한 남편으로 살았지만 내 마음속엔 언제나 당신을 위한 멜로디가 흐르고 있었죠. 기자들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던 청산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본 남편으로. 장인어른이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는 마음껏 노래하세요.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언제나 내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밤 전국의 모든 뉴스는 40년 전 전설의 작곡가와 가수의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를 보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타앤드스타 엔터테인먼트는 모든 법적 소송을 취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달 뒤 놀면 뭐하니에서는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작곡가 청산과 가수 영희의 40년 만의 합동 무대.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장모님이 무대에 섰고 장인어른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건 제 남편이, 아니, 청산이 40년 전 저를 위해 쓴 노래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영희에게는 그의 최고의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제가 반주할게요. 손녀 서연이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장모님의 집 거실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작은 콘서트장이 됩니다. 장인어른은 새로 쓴 곡의 악보를 들고 장모님은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온 가족이 모여 노래하는 시간. 어머님, MBC 전설의 무대 측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뭐래요? 장모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출연해달라고 하는데요. 특집으로 청산과 영희의 40년 된 러브 스토리를.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이야기는
이제 세대를 넘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는 샤병이 할머니 챌린지가 유행이었고 젊은 가수들은 막걸리 한 잔을 리메이크하고 싶다며 줄을 섰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가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네요. 장인어른이 신문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누가 우리 같은 늙은이 이야기를 궁금해하겠어요? 장모님이 부끄러워하며 말씀하셨지만 눈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서연이가 학교 과제물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가족의 자랑스러운 이야기. 제목이 쓰인 포스터에는 젊은 시절 장모님의 무대 사진과 장인어른의 악보가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할아버지랑 할머니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린대요. 현대 대중음악사에 숨겨진 보석이라고. 매주 일요일 장모님 댁 거실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열립니다. 자, 오늘은 새로 만든 곡이에요. 장인어른이 피아노 앞에 앉으셨습니다. 여보, 당신 아직도 곡을 쓰시는 거예요? 장모님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한 곡씩 써왔어요. 서랍 가득히 당신을 위한 노래들이. 장모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좀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민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MBS에서 전설의 작곡가와 가수들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데 두 분을 함께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싶다네요. 할머니가 TV에 나온대. 이제는 동네 어린이들도 장모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KBS 전설의 작곡가와 가수들. 첫 방송부터 시청률 15%를 기록했습니다. 청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한 참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부였다니.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장인어른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음악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40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보, 이리 와 보세요. 어느 날 밤 장인어른이 서재로 장모님을 불렀습니다. 책장 가득 꽂혀 있는 노트들. 1975년부터 2025년까지 50년간의 기록. 이게 뭐예요? 장모님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 하나를 펼쳤습니다. 여보, 장모님은 50년간의 악보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울었습니다. 1975년 봄, 그녀가 처음 웃던 날. 1976년 겨울, 그녀의 마지막 무대. 1977년 결혼식, 그녀가 내 아내가 된 날. 1980년 서희가 태어난 날. 2025년 오늘, 여전히 사랑스러운 그녀에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전설의 가수 영희와 작곡가 청산의 50년 사랑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운명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젊은 날의 아픔이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기도 하고 40년의 비밀이 최고의 사랑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청산과 영희가 들려준 이 이야기는 단순한 러브스토리가 아닙니다. 한 여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아온 한 남자의 헌신,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더욱 깊어진 사랑의 이야기. 이제 그들은 매주 일요일 손주들과 함께 작은 음악회를 엽니다. 장인어른은 피아노를 치고 장모님은 노래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는 것을. 50년의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매일 아내를 위해 곡을 쓰는 작곡가와 남편의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가수.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의 끝자락, 고요한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또는 바쁜 일과 중 잠시 휴식이 필요할 때, 혹은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 시간에도 명언나루와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삶의 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지혜의 나루터입니다. 지금 바로 재생하여 삶의 깊이를 더해보세요. 명언나루와 함께라면 매 순간이 새로운 깨달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시청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멋진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